일단은 구강 5번에서는 단어는 많이 어려운 게 안 나왔지. 첫 번째 보면 overestimate라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대평가하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bias, 얘하고 동의어가 뭐가 있다 했었지? prejudice. 자, pre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미리, judice, 판단하다 라는 뜻이니까 prejudice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bias 라는 식의 단어야. 편견이라는 뜻이야, 편견.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편견은 뭐냐면 이 편견, confirmation bias 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firmation bias.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증성 편향이라는 뜻이야. 이 확증성 편향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단어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내가 찾고 싶은 자료만 찾게 되고 이것이 확증성 편향이야. 알겠지?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perceive가 인지하다라는 뜻이고 그것의 명사 형태가 perception. 그 다음에 normally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고 pay attention to는 주목하다. 그 다음에 be conscious of는 뭐뭇에 대해서 의식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단어야. 자, 역시 또 이건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봐보면 1번은 ing의 밑줄이니까 게다가 딱 얼른 눈치를 채봐.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 바로 뒤에 ing가 맞냐? 이 문제는 얘가 무슨 구문이라는 이야기냐면은 자, 분사 구문이라는 이야기야. 그러겠지? 접속사가 나왔는데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써놓고 있는 표현이고,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ing가 맞습니까? pp가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 핵심으로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봐. 2번의 밑줄은 동사의 현재형의 밑줄이야. 동사의 현재형의 밑줄이면 대놓고 무슨 문제가 되냐면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의 문제가 돼. 됐지? 그 다음에 3번에 투부정사의 밑줄이면 얘가 지금 투부정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동명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을까요? 이 문제일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는 좀 쉽게 보이는 게 뭐 때문이냐면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는 맞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야. 그지? 왜냐면 의미상의 주가 지금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influence의 밑줄인데 얘가 지금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pp의 밑줄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혹시 능동태로 써야 될까요? 수동태로 써야 될까요? 그 문제가 된단 말이야.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지금 수동 형태로 써놓고 있다. 그럼 수동태가 맞을까요? 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것이고, 5번의 대시야. 대세 밑줄이면은 항상 문제의 핵심은 대시 맞습니까? 와시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우리가 항상 예측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해됐지?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In terms of attributions.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될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in terms of라는 수고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수고 중에 하나야. 뭐뭇의 측면에서 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수고고, 수능에서는 그거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 수고는 100% 나와요. in terms of는 뭐뭇의 측면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attribu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자, 밑에 귀인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자, 나는 귀인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손 들어봐봐. 없거든. 그지? 귀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평상시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봐야 돼. attribute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자주 설명해 줬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attribute는 attribute A to B의 형태로 쓰여.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단어야. 동사로 쓰였을 때 그래서 attribute는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고, 문제는 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attribute가 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특징 내지는 특성이라는 명사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attribute는 품사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더라. 근데 문제는 얘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굳이 attribution 이라는 명사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얘를 동사로 보고 거기다가 명사형어미 ION을 갖다 붙였다라는 이야기야.
ION이라고 하는 전미어는 명사로 만드는 전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attribu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얘하고는 상관없어. 누구하고는 상관없다고? 특징, 특성 이 말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럼 무슨 뜻이겠느냐? 요 동사의 명사야. 요 동사의 명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탓으로 돌리기라는 뜻이야.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attribu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탓으로 돌리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이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뜻이야. 이제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문해력.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남 탓으로 돌리기,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라는 뜻이고, 우리는 경향이 있는데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를. 여기까지 딱 해석이 됐지. 그 다음에 to which를 어떻게 해석하냐? 어느 정도까지라고 해석하면 돼. 다시 말해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 전치사까지 의미를 같이 해석해주면 돼.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책임이 있는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남들한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얘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라고 생각할 때 뭐 해버린다고? 그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걔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놈의 성격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내용이 바뀌겠지. 우리는 경향이 있는데 투부정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 낫의 위치는 투보다 앞으로 빠진다. Not to make that error.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한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과대평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했을 때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분명히 나왔는데 접속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주어가 빠졌구나. 그럼 무슨 구문이겠다? 분사 구문이겠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인 will을 가져간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때 라는 뜻이야.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인 will을 가져가 봤더니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현재 분사 ing를 썼다. 맞다 틀리다? 맞다. 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에 해결이 됐어. 자, 이러한 편견은 has come to be known, 알려지게 되었는데 come to 부정사는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야. 알려지게 되었는데 뭘로 알려지게 되었냐면 기본적인 탓으로 돌리기의 실수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자, 중요한 이유야. 왜 기본적인 탓으로 돌리는 것에 있어서의 실수가 존재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야. 자, 2번 아까 뭐라 했었어?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게 밑줄이니까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문제가 되겠다. 그럼 누가 주어냐? 중요한 이유가 주어가 되고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는 전부 다 뭘로 쓰이냐면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버리면 돼. 그러면 누가 주어라는 이야기야? The main reason이 주어라는 이야기야.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동사로 쓰는 건 맞다 틀리다? 맞다 라는 이야기. 됐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서 보면 왜 기본적인 탓으로 돌리는 것에 있어서의 실수가 존재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는 보이기에 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드러짐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의 두드러짐이야?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짐.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써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salie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뜻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어에서 알 듯 모를 듯한 단어들이 등장하면 항상 그 뒤에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말들이 등장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들은 경향이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물건인 경향이 있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가운데 사람이 가장 흥미로운 것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데 것에 관계대명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뭐라기보다는 여기 to는 왜 나왔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pay attention to에 걸려있는 같은 to야. 이해가 됐지? 뭐한테 집중하기보다는 것인데 다른 물체들인데 그 분야에 있는 다른 물건들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뭘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그 분야에 있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에,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경향이 있는데 향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가 방향을 틀다라는 뜻이니까 방향이 틀어지다 라는 뜻이겠죠. 수동이니까. 뭐에 방향이 틀어지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향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시 가짜죠. 자, 투부정사가 진짜죠. 가주어가 이시 나왔는데 투부정사를 진짜조로 써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앞에 나와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데 책임을 준대. 그러한 사람들한테 뭐 할 때 우리가 설명할 때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러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우리는 아니래. 똑같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니래.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니래. 우리의 관심이 향해지도록 하는데 다른 것들에 향해지도록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뭐지? 얘가 지금 조동사 뒤에 붙어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 형태인데 수동이면 목적어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인플루언스가 영향을 끼치다지. 그러니까 무슨 동사는 아니야? 주다 받다는 아니야. 주다 받다. 왜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는 거지? 주다 받다라는 뜻이라면 사행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두 개야. 그런 경우에는 수동태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주다 받다라는 뜻이 아니거든. 그러면 얘는 사형식 동사가 아닌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 아, 그러면 능동이지 수동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뭘로 고쳐야 돼? influenc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고쳐야지 맞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하셨어요? 응.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잘해보자. 우리는 아니래. be likely to 부정사니까 뭔마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뭔마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래. 근데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의 관심이 방향이 틀어지도록 다른 것들의 방향이 틀어지도록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특이해. 봐라. We are not as likely to have에서 이 have가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야. 목적어야. 그 다음에 목적보가 얘야. 근데 우리의 관심이 방향을 튼 게 아니라 방향이 틀어진 거야. 사역동사 have가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면 뭘 써놓고 있는 것이다? PP 형태. 과거분사를 써야지 맞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과거분사가 나와 있는 것이고. 자, 상황에서.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야 되겠다? 능동태로 써야지 맞겠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는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간주하다가 아니라 그냥 보다라고 해석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향이 있는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영향력은 영향력인데 어떤 영향력이냐? 대시냐 화시냐? 이 문제니까 뒤에 내용을 봤더니 우리 자신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래. 뭘 가지고 있어? has의 목적어는 빠져 있어. 그렇지만 앞에 선행사 영향력은 딱 보여요. 뒤에 명사는 빠졌지만 앞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앞문장이 완벽하고 여기서 선행사로 볼 수 있는 더 이펙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관계대명사 대스 쓰는 것은 맞다 틀리다? 이건 당연히 맞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응. 자, 우리 자신의 행동이 끼치는 영향력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어떤 영향력이냐? 다른 것들인데 상황에서의 다른 것들. 뭘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인데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즉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것들이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끼치는 영향력은 계속해서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됐지? 네. 오케이. 그리고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attribution error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귀인의 오류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자, 9-5번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 갑시다. 요런, 지금 갑자기 구간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해. 조심해야 돼. 왜냐면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돌아서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구강의 6번 단어. 어널러지는 유사성, 유추라는 뜻이고 prehistoric은 선사시대.
그 다음에 artifact라고 하는 것은 인공물, 그 다음에 meteorite라고 써져 있는 것은 운석. 운석이 뭔지는 알지?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떨어진 별이 뭐가 되지? 돌이 되지, 돌. 그걸 뭐라고 그래? 운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지잖아, 지구로. 그럼 이게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것이 돌로 변해버리잖아. 근데 그 운석을 잘 주우면 그게 얼마지? 이 앞에 우리가 진중과 진해에선가 2억 얼마에 팔았잖아요. 예, 그렇게 비싼 돌이 돼버려, 이게. 자, 그 다음에 accepted, 받아들여진 이란 뜻이고, populate는 거주하다, 살다, manufacture, 제작하다, 제조하다, construct는 구성하다, 그 다음에 realization, 깨달음, 그 다음에 in distinction to 라고 하는 말이면은 뭐뭐과 구별하여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더라. 자,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의 밑줄은 투부정사인데 얘를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오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의 밑줄이니까 얘는 등위 접속사의 공통관계, 즉 어디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야. 좀 이따 푸는 맛을 설명해 줄 거고. 자, 2번의 밑줄은 도우즈인데 대명사 도우즈의 밑줄이면 도우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막연한 사람들이란 말로 쓰여.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도우즈는 누구의 복수 형태냐면 대세 복수 형태야. 대세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대승 도대체 영어에서 대명사에서 어느 편에 나오느냐? 지시 대명사 편에 나오거든? 그러면 지시 대명사야. 지시 대명사인데 그냥 도우즈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막연한 사람들이란 말로 쓰인다면은 지시 대명사가 마치 뭐처럼 쓰인다? 부정대명사처럼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지? 특별한 사람은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란 말로 쓰여버리기 때문에 얘는 지시 대명사인데 지시 대명사가 부정대명사처럼 쓰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도우즈가 막연한 사람들이란 말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 뒤에 얘를 꾸며주는 말들이 바로 붙어있게 돼.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로 뒤에 수식하는 말들이 등장하는 게 원칙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were 밑줄이면 얼른 봤더니 just as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끝났다는 것은 얘는 동사의 축약 구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지? 예, 동사의 축약 구문.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에서 끝내버리면 되고 앞에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면 중요한 건 일반 동사라면 비동사로 끝내면 안 되고 뭘로 끝내야 된다? 두 동사로 끝내야 된다. 그쪽에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봅시다. 4번은 밑줄이 뭐라고 나왔냐면 be constructed라고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당연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얘는 수동태가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5번째 5번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5번에서는 또 대세 밑줄이잖아. 이건 맨날 우리가 보는 거잖아. 무슨 말이 될까요? 대시 맞습니까? 아니면 와시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5번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이것도 어려울 거야. In archaeology, 고고학에서 ethnographic,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지학이래. 이게 뭔지 알아? 민족지학? 민족과 그 다음에 지리를 연결시켜 놓은 학문. 이게 민족지학이야. 그 단어를 보면 그렇잖아. ethnic이 무슨 뜻이야? 인종이란 뜻이고 그래피라고 하는 게 지하그래피 이거 지리란 뜻이지. 그러니까 민족지학적인 유사성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로서. 그러면 민족지학적인 유사성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똑같은 물건을 지리가 다른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물건을 쓰더라. 이게 민족은 달라도 쓰는 물건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민족지학적인 유사성이라는 뜻이야. 이 말을 모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민족지학적인 유사성은 쉽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발견되어진 토기가 중국에서도 발견되어지고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이 되어지더라. 이게 민족지학적인 유사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이 증거로 작용하는데 인간의 기원의 증거래. 선사시대 인공물에 대한 인간의 기원의 증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
선사시대 인공물은 누가 만든 것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의 기원이다. 이 말이면은 선사시대 때 발견되어진 인공물들이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아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알겠지?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고고학에 있어서 민족 지학적인 유사성, 즉 다시 말해서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물건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말이야.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증거로서, 어떤 증거로서? 선사시대 때 나온 인공물들은 누가 만든 거다? 인간의 기원이니까 인간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선사시대에 돌로 된 도구들은, 자, 선사시대에 돌로 된 도구들이야.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에 돌로 된 그 도구들은 전형적으로 생각되어지기를 화석들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대. 근데 그 화석들은 뭐냐?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뭘로부터? 자연적인 과정인데 암석의 형성의 과정이야. 지구에서의 암석의 형성의 과정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화석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었습니다. 또는 떨어졌다. 하늘로부터 뭐처럼? 운석처럼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걸로 생각이 되어졌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걸로 생각되어졌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다가 이제 1번의 문법 좀 가보자고. 5어라고 하는 등위 접수가 있으니까 그 뒤에 투부정사가 맞냐? 앞에 투부정사를 찾아봐야 돼. 여기 나왔네. 요렇게. 그러면 전형적으로 생각되어지기를 여기까지 공통점을 취한다는 것이고 1번 화석이다라고 생각되어졌고 2번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맞아 틀려? 맞지? 말이 의미가 통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등위 접속사의 공통관계에서 맞게 떨어지고 있는 구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학자들이 시작함에 따라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함에 따라서 받아들여진 견해인데 화석에 대한 받아들여진 견해에 의심을 가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학자들은 시작했는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로 된 도구들을 뭐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자, 그들이 발견했는데 그때 사용 중인 것을 발견했대. 원주민들인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것을 발견했던 그러한 도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는 도우즈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막연한 사람들이란 말로 쓰인 게 아니네. 자, 봐보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봐봐. 비교 구문 이야기야. 우리 수능에서는 비교 구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비교 대상의 일치야. 비교 대상의 일치. 자, 예를 들면 The climate of London. 런던의 기온은 is milder, 더 온화합니다. 된 다음에 서울보다 더 온화합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라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여기다가 지금 비교급과 된을 써놓고 있기 때문에 요건 비교 구문이라는 이야기고 비교 구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교 대상의 일치다. 그러면 지금 앞에 비교하고 있는 게 런던의 기후이기 때문에 뒤에 비교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서울의 기후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the climate of 서울과 비교를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문제는 한 문장 내에 똑같은 명사를 두 번 이렇게 쓰는 것은 영어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뭘로 고쳐주겠다? 대명사로 고쳐주겠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대명사로 고쳐줘야 될 이 명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고 있잖아.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대명사로 쓸 수는 없고 대명사는 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대명사로 바꿔줘야 될 명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고 있었을 때는 다른 대명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만 가능하다? 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that of 서울로 고쳐야지 맞겠다. 자, 두 번째. The ears of a rabbit 한번 써보자고. 토끼의 귀가 longer, 더 깁니다. than, 누구보다 더 기냐면 that of a cat,
고양이의 귀보다 더 깁니다. 그럼 이 문장은 맞냐? 안 돼. 이것도 틀렸다라고 해요. 왜 틀렸냐면 여기서도 지금 비교급 된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앞에 비교하고 있는 것은 토끼의 귀들이야. 그러면 뒤에 비교하고 있는 것도 고양이의 귀들과 비교를 해야지 귀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즉 대명사로 고쳐져야 될 명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명사는 안 되고 된만 된다. 이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얘가 받고 있는 것은 ear가 아니라 ears다. 복수다. 얘를 뭘로 고쳐야 되겠다? those로 고쳐야지 맞겠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이게 비교 대상의 일치 관련된 문제고 그러면 이 비교 대상의 일치라고 하는 걸 선생님 무조건 비교급 구문에서만 따지는 겁니까? 무조건 비교급 구문에서만 따지는 건 아니야. 무조건 비교급 구문에서만 따지는 건 아니고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 예를 들면은 자 A is as 원급 as B 그러면은 A는 B와 같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A는 B와 같다 다르다라고 하려면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A하고 B하고의 비교 대상을 일치를 시켜야 돼. 두 번째 A is like B 무슨 뜻이야? A는 B와 같다.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야. A is similar to B A는 B와 같다. A is different from B. A는 B와 다르다. 또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전부 다 비교 의미가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A하고 B하고의 비교 대상을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봐라. 그들은 시작했는데 비교하기 시작했대. 뭘 비교했대? 자, 비교 대상에 따라 붙여 놓아볼게. 이 돌로 된 도구들을 자 그들이 발견한 돌로 된 도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우즈가 받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자 스톤 툴스를 받고 있는 표현이고 툴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여서 복수 형태 쓰는 거 맞다 틀리다? 맞다 라는 이야기야. 내용은 좀 길지만 어떻게 푼지 알겠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무조건 비교를 해봐야지 나오는 결과인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반드시 일치시켜 놓은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결론 지었는데 유럽이 한때 거주가 되어졌는데 민족들에 의해서 peoples니까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민족들, 부족들이란 뜻이야. 근데 그 민족들은 거의 없거나 아예 지식이 없는 메탈러지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야금술. 이 말이면 무슨 뜻이지? 금속을 만드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금속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리를의 어가 안 붙어 있으니까 부족문 거의 지식이 없거나 아예 지식이 없는 그 부족들에 의해서 거주가 되어졌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그들의 도구를 돌로부터 만들었다라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뭐처럼 인디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냐? 동사의 축약 구문이잖아요. 선생님이 동사의 축약 구문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 줬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 주어, 동사, 물결무늬. 접속사, 주어, 동사, 물결무늬야. 여기서 물결무늬가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이 동사에서 끊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게 동사의 축약 구문이야.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면 뒤에 끊어야 될 동사도 비동사나 조동사로 끊어버리면 돼.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뒤에 끊어야 될 동사는 두 동사로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이 접속사가 만약에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라면 선생님이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두 가지 설명해 줬지. as와 then일 경우에는 뒤에를 주어 동사로 축약시켜도 되지만 축약을 시켜놓은 다음에 동사 주어로 도치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문은 우리가 상방인가 사강에서 한번 봤었을 거야. 네. 자, 그럼 가봅시다. 이제 맞는지. 자, 그 사람들은 거의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지식이 없었대. 금속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돌로부터. 인디언들이 돌로 기구를 만들었듯이. 란 뜻이지. 그럼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지? made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were라고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될까요? did라고 고쳐야지 맞겠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오케이. 예를 들자면 1686년에
영국의 앤티쿼리언 로버트 플랫, 그러면은 앤티쿼리언, 그럼 골동품 전문가였던 로버트 플랫이라는 사람이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론들이야 돌로 된 도구들에 관련된 이론들. 근데 그 돌로 된 도구들은 생산되어진,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고대 영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로 된 도구들에 대한 이론들이 could be constructed,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능동태냐 수동태냐인데, 이론이 주어고 이론이 지가 만들 리는 없고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수동태로 쓰는 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 말이지.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뭘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뭐하고의 비교냐면, 자, 돌로 된 도구들과의 비교야. 근데 그 도구들은 그때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로 된 도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론이 확립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깨달음이야. 어떤 깨달음이냐? 대신 맞냐 훨씬 맞냐의 문제니까 돌이 일 수도 있다. 기초일 수도 있다. 주어, 동사, 부어가 뒷문장에 다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에 빠진 명사가 없으니까 뭐가 맞겠다? 대신 맞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돌이 기초일 수 있는데 전체 기술의 기초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그럼 얘가 주어지. 그 깨달음이 결국에는 이끌었는데 뭘 이끌게 되었냐면 개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념? 석기시대라고 하는 개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구별되는 것으로서 뭐하고? 청동기 시대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와 구별되어지는 것으로서 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이, 돌로 된 도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에서 암석 형성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도 아니고 이걸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아냈다고 지금? 민족 지학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으면은, 그렇다면은 이건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암석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더라. 영국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어지더라.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만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제시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민족 지학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돌도 인간이 만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그게 결국 뭘 만들어내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뿐만 아니라 석기 시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강의 7번. 어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야. 아마 학교에서 쉬운 부분들은 내신에서는 안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1강, 2강, 3강에서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학교 개학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진도를 나가는지 나한테 알려줘야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9강 7번 봐봅시다. 단어. curren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현재의란 뜻이야. 근데 얘가 전기공학과 애들은 이걸 뭐라고 공부한다고? 전류라고 공부하고, 바다 쪽, 해양 쪽을 전공하는 애들은 이것을 해류라고 공부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current는 그냥 현재의란 뜻이고, 뉴럴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의란 뜻이고,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가 무슨 뜻이야? 바꾸다라는 뜻이야. 자, 트랜스, 이 접두어가 바꾸다. 플랜트, 동사로 심다라는 뜻이야. 그럼 만들어봐. 무슨 뜻이야? 바꿔서 심었다는 뜻이야. 트랜스플란트가 바꿔서 심었다. 그래서 이식하다라는 뜻이야. 이 사람한테서 장기를 빼가지고 여기다 심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것의 명사 형태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이식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인 것이고, 티슈는 세포 조직 했을 때 조직이고, 그 다음에 consist of는 구성되다, regenerate는 re가 다시, generate가 만들다니까 재생하다, 다시 만들다라는 뜻이고, relatively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이라는 뜻이고,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방법, 절차, 그 다음에 explorer는 탐구하다라는 뜻이야. 원래 플로어라고 하는 이 어근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이것이 외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explorer 라고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외치고 다니는 거야. 야호 야호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니까 이것은 탐험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implore는 무슨 뜻이야? implorer, 안 했다가 대놓고 외치다라는 뜻이야. 사람의 마음속에 외치는 것이니까 얘는 무슨 뜻일까? 얘는 간청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간청하다.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내 이야기 좀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자꾸 외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간청하다.
자, 그 다음에 디플로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플로어는 D가 마이너스, 제일 밑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땅이 꺼져라고 외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땅이 꺼져라고 외치다. 무슨 뜻일까? 한탄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써요. 됐지? 예. 그러니까 플로어가 외치다 라는 뜻이라면은 웬만한 단어들은 이 정도까지, 이거 이외에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는 치료법,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뇌졸중이지. 원래 병명이 증이 아니야. 중이야, 중. 뇌졸중, 이게 스트로크이고. 그 다음에 significant는 중요한, 내지는 상당한 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고, proper는 제대로 된 적절한, circuit은 회로, oppose는 반대하다, religious는 종교적인, 그 다음에 philosophical 이라고 쓰여 있으면 철학적인 이라는 뜻이고, emerge는 나타나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했지, 이자로 시작한 단어는 X에서, 바깥으로 의미하는 X에서 X자가 탈락된 거야. 그래서 Xmerge인데 여기서 X자가 탈락돼서 emerge.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1, 2, 3, 4, 5번의 밑줄의 의미를 또 한번 파악해 봅시다. 1번은 투부정사인데 방금 봤던 거하고 똑같지. 이거 아니구나. 너가 보면 1번은 뭐가 나왔냐? themselves야. 즉 제기대명사의 밑줄이니까 제기대명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칭대명사가 맞습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가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themselves가 맞습니까? them이 맞습니까? 이 문제라고. 제기대명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칭대명사가 나와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2번은 is being explored. 여기에 밑줄이니까 요것은 현재 진행 수동태인데, 이렇게 현재 진행 수동태를 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게 2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뭐냐면 투부정사의 밑줄인데, 자, 봤더니 get the newly introduced cells to make니까 투부정사가 맞냐? 아니면 ing가 맞냐? 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아니면 하나 더 있지. 원형 부정사가 맞냐? 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4번의 밑줄은 뭐냐? religious라고 하는 형용사의 밑줄이니까 형용사의 밑줄인 경우에는 항상 형용사가 맞습니까? 부사가 맞습니까? 이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의 밑줄은 뭐냐? 봤더니 what의 밑줄이니까 이것도 뻔한 거지. 대시 맞습니까? 아니면 what이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5번의 밑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했지?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분야들 가운데 하나야. 현대 신경 연구, 뉴럴로지컬, 그러면 신경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분야들 가운데 하나는, 여기까지 원어보다 복수명사 했을 때는 원이 주어니까 단수동사입니다. 이식입니다. 인간의 패터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라는 뜻이야. 페터스, 이 단어가 태아라는 뜻이야. 그것의 현상태니까 태아의, 조직을 갖다가 이식하는 것인데, 어디다 이식하는 거야? 뇌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그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뇌에다 이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식되어진 조직은 특별하게 consist of, 구성되어지기를 줄기세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줄기세포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 마스터 세포입니다. 근데 그 세포들은 자, regenerate,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다시 만들어? 자기 스스로를 다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기대명사가 맞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 대상일 경우에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것이고,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봤더니 주어가 누가 주어냐면 대시 주어인데, 요놈의 대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야. 그러면 얘가 받고 있는 선행사가 누구냐면 얘가 주어란 이야기야. 선행사가. 선행사가 누구냐면 마스터 세포들이래. 근데 마스터 세포들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마스터 세포들 그 자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일의 대상이어서 제기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은 문제가 해결됐고요. 또한 걔네들은 성장해서 그 결과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신경세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절차는 is being explored. 그러면은 지금 탐구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절차가 지가 탐구하는 게 아니라 탐구되어지는 것이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래서 is being explored. 수동태로 쓴 건 맞다. 가능한 치료로 뭐에 대한 뇌졸중이나 아니면 퇴행성 질병들이야. 예를 들자면 파킨슨병이나 아니면 헌팅턴병과 같은 퇴행성 질병들에 대한 가능한 치료법으로 탐구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도전은 시키는 건데 그 새롭게 도입되어진 세포들이 만들어내도록 적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시키다라고 해석한 이유는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알기에 무슨 동사라고 알고 있지? 준사역 동사라고 알고 있는 동사야.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준사역 동사 get은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투부정사, 수동이면 pp지. 그러면 이 새롭게 도입되어진 세포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투부정사 쓰는 건 맞다 틀리다? 맞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지? 네, 오케이. 자, 뭐 하기 위해서? 그 손상되어진 회로가 다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힘든 점입니다. 도전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많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사용에 대해서. 태아의 조직의 사용인데 뭐에 대한?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한 태아 조직의 사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왜 반대하냐? 종교적인 또는 다른 철학적인 배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는 종교적인 그리고 다른 철학적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형용사가 공통적으로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ground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배경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당연히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다행스럽게도 많은 새로운 방법들은 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주어는 빠졌어요. 그지? 근데 앞문장 해석해봐.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앞문장에 빠진 게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지? 이게 잘못 생각하면 쌤 앞에서도 이몰즈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는데요. 이런 룰을 범할까 봐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뒤에 명사가 빠져 있으면 앞문장에서 뭐 해석하려고 앞문장에서 선행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앞문장을 해석을 해봤을 때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만 따져보라고. 그러면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문장은 앞에 선행사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누가 선행사냐? 이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선행사야. 그러니까 이건 what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that으로 고쳐야 돼. 근데 그 방법들은 허락하는데 뭘 허락해? 연구가들이 만들어내도록 줄기세포들을 뭘 통해서? 다시 성인세포들의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것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하는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관계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의 실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행사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선행사가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주어 동사의 일형식 문장,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가 형용사로 나오는 이형식 문장, 이런 문장들이에요. 주어 동사의 일형식 문장과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의 이형식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떨어져서 동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뒷문장에 혹시라도 명사가 빠진 게 있으면 앞문장으로 넘어가 봐가지고 앞문장에 해석을 해봐. 그래서 앞문장의 해석이 완전히 되면 선행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빠진 게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앞문장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뭐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몰즈의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지. 그리고 출현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얘가 자동사겠지. 그러면 누가 선행사라는 이야기야?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what을 쓸 수는 없고 뭘로 써야 되겠다? that으로 써야지 맞겠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야. 조심해야 될 문제. 자, 그 다음에 8번. 9강의 마지막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보고 싶시다.
자, 8번 보면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선택. 자연 선택 이야기는 항상 뭐하고 함께 등장하는 거냐면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등장하는 게 자연 선택론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primarily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주로, 본래라는 뜻이고, implications, 영향력, 결과, immense는 엄청난, 거대한이라는 뜻이고, evolve는 진화하다, artificial, 인공적인 이라는 뜻이야. civilization은 문명이라는 뜻이고, by now는 지금까지라는 뜻. essentially라고 써져 있으면 essentially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에다 ly를 갖다 붙인 건 부사로 필수적으로 라고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trivial, 여기다 별표 쳐놔야 되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사소한이라는 뜻이야. 사소한, trivial, 사소한, 변변치 않은 이라는 뜻이고, unsustainable, sustainable이 무슨 뜻이냐면 지속 가능한 이라는 뜻인데, 이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다시, 지속 가능한이 무슨 뜻이라고?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란 말로 쓰이는 게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crash는 추락하다, 충돌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oft landing은 연착륙. 연착륙이 뭐야?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 유토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몽상적인 내지는 이상향의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유토피안이라는 단어가 된다. 자, 구강 8번 문제를 봐보면 1번에 원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부정대명사가 맞냐, 아니면 이시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되는 게 1번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자, 비동사의 밑줄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밑줄인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문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에 living, 명사 바로 뒤에 living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현재 분사가 맞습니까? 과거 분사가 맞습니까?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보면 이세 밑줄이지. It may not be, 그러니까 주어로 나와 있는 이시기 때문에 가짜 주어 내지는 지시대명사 이시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5번의 문제는 뭐냐면, 자, 대세 밑줄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시 맞습니까? 와시 맞습니까?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장은 좀 특이하게, 또 이번 연도에 나온 수능 특강은 좀 특이하게도 대명사 쪽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 출신의 출제위원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보통 대명사를 많이 내요. 예? 이제 대명사 편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 좀 약간의 특이한 점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갑니다.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우리가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데, 자연 선택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 즉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증가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can,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take the place, 대체했습니다. 생물학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건 어떤 삶이냐면, 여기서 원이 받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life겠지. 근데 지금 삶은 삶인데 특정한 삶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냥 삶은 삶인데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 그 삶은 주로 다스려지지 않은 다윈의 과정, 다윈주의자들의 과정에 의해서 주로 다스려지지는 않는 삶이라고 뒤에서 수식어구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부정대명사고 얘는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대명사는 한정의 의미가 없다란 이야기고 지시대명사는 한정의 의미가 있다란 이야기인데, 그래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정대명사이지 지시대명사가 아니야.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삶을 의미한다면 이슬 써야 될 것인데, 특정한 삶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다윈주의자들의 과정에 의해서는 다스려지지 않는 삶이에요 라고 뒤에서 수식어구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대명사 원어로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응, 이것은 맞는 표현이고. 자, 그 영향력이야. 최초의 실체가 됐다는 영향력이야.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최초의 실체냐면 탈출한, 자연의 선택으로부터 탈출한 최초의 실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들은 몇 가지가 주어야. 그러면 주어가 지금 implications라고 하는 복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로 R을 쓰는 건 맞다.
그래서 굉장합니다라는 이야기지. 우리는 결코 전적으로 자연적인 피조물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대. never been이야, 지금까지. 전적으로 자연의 피조물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인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분이 푸는 양보의 힘을 갖고 있는 접속사니까 비록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탈출하는 거야. 기술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다윈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냐?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로부터 탈피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라는 이야기야. 자, 아마도 사실 it may be that, 그럴 수도 있는데 뭐일 수가 있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탈출했을 수는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기술이 우리를 탈출했다? 이 말이면 우리보다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해버렸다.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인데 전체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체계의 관성이 지금쯤이면 굉장히 거대해서, 그래서 소댓 구문이지. 그 관성이 굉장히 거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선택들이야. 근데 선택들이 우리에게 하라고, 미래에 하라고 우리에게 남긴 선택들이야, 남겨진 선택들이야. 남겨진 선택들이지. 지금 여기서 리빙에 꾸며주고 있는 거 앞에 나와 있는 선택들인데 선택이 지가 남긴 게 아니라 남겨진 선택이니까 뭘로 고쳐야 되겠다? PP 형태인 레프트로 고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들, 미래에 해보라고 남겨진 선택들은 필수적으로 사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즉 기술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아주 사소한 것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탑승이야. 우리가 지금 탑승해 있는 것은 아마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은 여기서 이시 받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라이드겠지. 그 탑승이란 뜻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막연한 탑승이 아니라 그 탑승이란 뜻이니까 지시대명사로 is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 탑승은 아마도 자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 뜻이야. 우리가 지금 기술의 편승에서 있는데 그 우리가 편승한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not unsustainable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겠지.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믿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이제 뛰어내리는 능력이 없다. 그 탑승에서 겟오프 내릴 만한 능력은 없다. 라고 믿을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락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공적인 탑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즉 우리가 기술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추락해버리거나 아니면 탈출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흐름을 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남겨진 게 없습니다. There is no soft landing, 연착륙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욱더 균형 잡힌 세계로 연착륙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유토피아 내 영혼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이상형을 그리는 사람들이 종종 꿈꿔왔었던 오브의 목적어는 빠져 있고 앞에 더 조용하고 더욱더 균형 잡힌 세계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는 존재하고 있고 선행사는 존재하고 있고 그지? 그러니까 뒷문장에 빠진 명사는 있지만 앞문장은 빠진 명사가 없기 때문에 대서 쓰는 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내용은 뭔 내용이야?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없다. 기술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식강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유인물을 달리 했어. 뒤로 넘겨. 식강은 바로바로 옆에 너희들이 하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재 다 써놓고 바로 옆에 해석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식강부터 나갑시다.